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 명에 불과합니다. 최대 1.3조 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바우처는 한두 달치 전기, 가스 요금을 내고 나면 그뿐 매출 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란 사태와 무한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차별성인 듯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차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주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무려 10계단이나 급락했습니다. 총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12.3 내란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으로 인해서 일거에 파탄나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파시즘적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야사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극우 내란 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서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특위의 조사를 자청할 생각이 아니라면 파시즘적 망동과 망언을 삼가고 민생경제와 헌정질서 회복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에 23곳입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선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